연결해서 먼저 잠깐 연결해서 말하겠습니다. 주제를 조금 바꿔봐서요. 취임 100일, 어제가 취임 100일이었습니다. 17일. 대통령이 기자회견을 오전 10시 40분에 했고요. 40분 정도라고 딱 시간을 못 박아놓고 기자 질문도 되게 제한적으로 받고요. 그래서 기자들의 질문 자체가 매우 수준이 낮았고 날카로운 질문이 없었다 뭐 이런 얘기도 계속 나왔고요. 안고 없는 찐빵 같은 기자에게 너무 답답하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왔거든요. 자, 요거는 지금 어떻게 보세요, 이경 부대변인? 저는 오늘 왜 이렇게 또 얌전하게 소리 좀 왜 들어가서 완전 컨셉으로. 그러니까 왜 그러는 거야? 오늘 전 상당히 다른 날과 다르게. 네. 아니 저는 기자회견 보면서 들으면서 그래도 내가 너무 비판하는 것 같으니까 그래도 기대를 하고 좀 좋은 모습을 좀 찾아봐야지 하고 들었는데 하나하나 다 걸리는 거예요. 아. 자, 국민의 숨소리를 안 놓치겠다. 뭐야? 지금까지 다 놓쳐놓고 이게 속 얘기예요. 네. 그 제왕적 권력 헌법 법률 틀 안에서 무슨 제왕적 권력 갖지 않고 가져오겠다. 무슨 그러면서 민정수석 우리는 그 안 갖는다 했잖아요. 네네. 그 얘기할 때 저 속으로 무슨 김건희 씨 그거 민정수석실이 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통령의 가족, 배우자 포함해서 가족들을 한마디로 그러니까 나쁜 일이 없도록 살피는 거잖아. 있었으면 그걸 찾아내는 역할을 하는 거고. 네. 그런 거 안 하려고 안 만드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 드는 거고. 독립적인 인사 진행 뭐 안 하겠다는 식으로 또 얘기했는데 그쵸. 독립적으로 안 했죠. 검찰총장 없이 다 했는데요. 뭐 다 했잖아, 솔직히. 그리고 뭐 검사들 요직에 다 집어넣고, 네. 그리고 홍보수석실에는 또 김건희 씨 관련된 사람 다 집어넣고, 공사 좀 되는 거 수의계약으로 또 김건희 씨 관련된 거 다 해놓고, 또 이번에 마지막으로 저는 또 있잖아요. 그 공유재산, 국유재산 매각한다는 것도 좀 너무 속였잖아요, 솔직히. 유휴지다 했는데 유휴지 아니었었고요. 네. 무슨 노후간제라고 했는데 강남에 버젓한 막 7층짜리 빌딩이었단 그러니까 말이에요. 엄청나게 좋은 빌딩을. 아니 너무 이런 게 거짓말이 너무 많이 들으니까 좋은 생각으로 들으려고 해도 요소 하나하나씩 한 10마디 하면 하나하나씩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네. 저만 그러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솔직히 이번에 좀 실망스러웠어요. 그랬군요. 실망을 인정했단 말이에요. 그래도 100일이니까 기대를 좀 했죠. 이제 그런데 아니 근데 질문 계속 아까 욕하는 지금 것도 그 힘들고. 기자들 질문 행태를 네네. 이야기했잖아요. 우리 송본부장이나 저는 청와대 기자- 출입 네. 기자를 오랫동안 했기 때문에 네네. 그렇죠. 저는 대통령실 그때 청와대 출입하면서 저는 대통령 기자에게는 2번이나 질문을 했던 사람인데 네. 그러니까 근데 사실 그때만 하더라도 질문자를 다 미리 선정했어요. 왜냐하면 시간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기자단에서 미리 다 그럼 너는 뭘 질문할래 다 나눴어요. 그 질문 내용과 질문할 사람을 다 예, 정해놓고. 다 정해놓고 그러니까 중복되면 안 되니까. 중복되면 안 네. 되니까 국민들이 네. 지금 보고 있는데 짧은 한정된 시간 안에 빨리 소화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약간은 서로가 그러면 니는 이걸 질문하면 나는 이런 관점에서 그럼 요거 답이 미흡할 때 2번 이런 식으로 해갖고 그리고 그걸 또 미리 청와대에서 또 줬어요. 줬고 그걸 또 참고해서 대통령이 답을 했고 일종의 다 짜고 치는 고스톱을 했죠. 그 대통령이 누구였습니까? 그 노무현 대통령 때도 그랬고 네. 그 전에도 그랬어요. 저는 네. DJYS 때 출연했는데 다 그랬어요. 다 그렇게 그렇고. 했어요. 다 그렇게 했는데 사실은 그렇게 안 그럼 하고는 이번에는 그렇게 안 한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때부터 안 그러니까 했어요. 박근혜 정부 때 그래 짜고 치는 고스톱이라고 해서 난리가 나고 난 뒤에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우린 그렇게 하지 않겠다고 해서 지명을 했던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중구난방이 된 거예요. 그 대통령이 직접 지명했잖아요. 근데 그래도 그때는 좀 날카로운 질문도 나오고. 아니 날카로운 질문 중에 그랬잖아요. 예를 들면 그때 네. 경기방송에 김혜령 기자가 상당히 지금 건방진 질문했다가 또 두드려 맞기도 하고 이 대통령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는 식으로 이야기할 정도. 근자감 뭐 그런 식으로 막 그래 이야기가 될 정도. 그때 똑같이 욕먹긴 또. 그러니까 어쨌든 마찬가지였어요. 대통령에 대해서 비판하고 뭔가 우리들이 궁금해하는 것들을 질문하고 물론 뭐 약간 이것도 뭐 방송 용어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네. 싸가지 없어 보이는 그런 질문도 했습니다만은 네. 그래도 그때는 뭔가 좀 올바른 지적 내지는 정말 뭔가 좀 콕콕 찌르는 질문도 하려고 했던 것 같은데 오늘 안 놓은 게 뭔데요? 이번엔 뭐 특별한 게 없었던 것 같아요. 아주 특별한 게 이번에도 없었어요. 제 생각에 이번에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네, 이번에도 네. 아마 제 생각에 지금 원래 40분이었잖아요. 네, 40분인데 15분 대통령 정도. 자기 입장이 한 20분 정도를 이야기했어요. 네, 20분밖에 안 남으니까 너무 네. 시간이 좁은 거예요. 그래서 한 10분 더 늘렸잖아요. 그 아마 제 생각에는
다 지금 불만들이 많을 거예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어느 정도 정확하게 내가 모르고 하는 이야기 내 추측인데 제 네. 추측인데 네. 아마 이 강인선 대변인이 지명하는 기자들 이름을 이야기하는 걸 보니까 상당히 나름대로는 이렇게 순서가 정해져 있는 것이 분배하려고? 아닐까. 그러니까 그 전에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 같은 경우는 그냥 기자 저기 뭐 책 드신 분 이렇게 그러니까 문 대통령 들고 있던 사람 그러니까 지목을 하고 그래. 문 대통령이 기자들 얼굴을 다 그러니까 이름을 다 모르니까. 모르니까 그러니까 네. 이제 대변인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제가 딱 보니까 예를 들면 이 중앙 그러니까 뭐 종편 하나 가고 지방 하나 그리고 또 경제지 하나 외신 이런 식으로 나름대로 분배가 돼 있더라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나름대로 쉽게 말하면 시나리오를 짠 게 아닐까? 근데 이거는 아마 기자단의 양해 하에서 이게 제 추측이에요. 이게 완전히 제 추측. 네. 제가 그림만 봤을 때 그렇긴데 그런데 기자들 사이에서는 자기들끼리 의견을 조율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그냥 너그 영역으로 맡겨놓게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상당히 조금 조율이 안 되다 보니까 네. 전체적으로 엉성하게 보이는 그런 식으로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사실 대통령이 일단 자기 자랑 먼저 하고 시작했는데 사실 저는 그 자랑이 조금 이해가 안 갔었단 말이죠. 그러면 기자라면 제가 기자라면 그 대통령께서 이러이러한 걸 얘기를 하셨으나 실제 내면을 들여다보면 사실 그게 아닌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든가 뭐 좀 구체적인 반박이라든가 우리들이 좀 의아하게 생각하는 부분을 찔러주는 게 필요했을 텐데. 모두 발언을 듣고요. 예. 그런 순발력을 그런 건 발휘했으면 없더라고요. 좋았겠죠. 네, 순발을 발휘했으면 네. 좋았겠지만 원래 기자가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본인들이 뭐 내가 만약에 지명이 되면 뭐를 질문할 거를 다 생각을 하고 있던 차이였기 때문에 그까지 이제 가지 못한 것은 뭐 아쉬운 게 있지만 아니 그 모두 발언 내용을 원래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기자들이 먼저 받지 않습니까? 아니요. 이번에는 안 그런 게 받아요? 없었습니다. 어. 거기도 이 프롬프트 보고 하지 않았고 메모만 보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미리 안 네, 받았어요. 그래서 네. 처음에는 15분이라고 했는데 말이 길어지면서 20분이 넘어간 거고 그리고 그렇게 자기 사랑이라고 지금 표현을 하셨지만은 네. 지금까지 100일 동안 한 거를 쭉 하고 앞으로 할 거를 쭉 이야기했어요. 네. 그건 뭐냐 하면 지금 대통령 홍보 기능이 아주 엉망이기 때문에 네, 네. 윤석열 대통령 본인 개인 입장으로서는 정말 뭐 반도체 이야기도 하고 뭐 남북 네. 문제 이야기도 하고 나토 갔다 온 이야기도 있고 많이 있는데 이게 국민이 모르니까 답답해서 한 걸 거예요. 20분 동안 막. 근데 제가 궁금한 건 이거였어요. 예를 들면 이겁니다. 대통령이 고용 노동 연금 개혁 하겠다라고 말했잖아요. 네. 근데 그런 부분은 사실은 절대 다수 의석을 가지고 있는 민주당하고 협치하지 않으면 안 되는 부분이에요. 네. 그리고 국민들이 상당히 불편해하는 부분이란 말이에요. 게다가 고용과 관련해 가지고 그러니까 노동 정책과 관련해 가지고는 되게 모순적인 말을 대통령이 많이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기자라면 그 부분이 어떤 게 모순적이며 사실 지금 대통령이 얘기하는 그런 것들은 말로는 그럴듯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협치나 국민들로부터 어떤 공감대나 이런 걸 형성하지 않으면 이뤄낼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지지율이 낮고 실질적으로 국정을 잘만 일으킬 만한 동력이 없는 상황에서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자, 그 라는 걸 부분은 물어봐야 저기 되는 거죠. 실제로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아, 그렇게 돼서 어제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내가 왜냐하면 너무 이상한가? 지금 대통령 인터뷰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면 어제 같은 경우 부산을 보는 뭘 질문했어요. 지금 엑스포 2030 엑스포를 엑스포거든요. 질문을 부산이 지금 최대의 가장 관심사예요. 관심 있는 거? 그러니까 그러니까 자기 사의 입장이 네.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제 그러니까 경제지 같은 경우는 노동계획을 이야기하잖아요. 네. 뭐 그런 식으로 다 관점이 있는 거예요. 자기들만의 자기 사들만의 이 사람은 자기 개인이 아니잖아요. 자기의 사를 대표하는 기자거든요. 그렇다면 그 사가 나름대로 기반을 갖고 있는 이해관계가 있단 말이에요. 그 네. 이해관계 속에서 물어보고 싶은 게 네. 우선순위가 다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요. 그렇게 근데 제가 청와대 출입 기자 할 때 노무현 대통령이 좋았던 건 뭐냐면 네. 이런 공식 기자회견 말고 불쑥 기자실로 와요. 와서 그냥 아무 질문 다 해라. 네. 그래서 막 주고받고 이런 식의 기자회견이 꽤 있었거든요. 자, 어쨌든 몇 번 안 되잖아요. 전- 전에 있었는데. 그러니까 전직 기자 출신들의 기자 친화적 반박이었습니다. 아니 여기 좀 얘기해 현실에 볼까요? 대한 설명을 이해를 돕고 아니 저는 이야기 거의 안 했는데. 아니 많이 하셨어요. 뭐, 얘기 한번 해보세요. 지금 이 두 분의 말이 맞아요? 딱 우리 일반 국민이 보기에 우리 기자 출신도 아니니까. 저는 일단 윤석열 대통령이 뭔 말하도 안 믿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그것을 할 만한 능력이 없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프로세스에 대해서 제대로 밝힌 적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8.15 때도 그 이야기, 프로세스. 어제도 이야기했는데 북한 이야기를 하면서 담대한 제안이라고 뭐 하셨는데 제가 보면 봉창 두드리는 제안이에요. 상대방하고 내용이 신뢰관계도 없어. 없고 그다음에 어떤 프로세스 하다 못해 지금 유엔 제재에 대해서 한국이 의견을 내서 제재를 조금 완화시키겠다라든가 네. 대성공단 문제를 어떻게 하겠다라든가 금강산 문제를 어떻게 이런 것도 없어요. 그냥 비핵화하면은 지금 다 그 모든 것을 우리가 해결해 주겠다 이런 식인데 솔직히 말해서 지금 비핵화라는 게 현실적으로 가능합니까?
그래요. 우리가 흔히 아는 한반도의 기본 전략으로서 오랫동안 해왔던 이 패러다임처럼 이야기할 뿐이지 현실적으로 이미 핵이 있다는 게 현실이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네. 김근식 교수 같은 전문가도 이제 여권에 속해 있는 전문가도 딱 그렇게 이야기해요. 비핵화 불가능하니까 핵이 있다는 인정하에서 관리 그렇죠. 모드로 가야 된다라고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 황당무계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네. 상대가 있는 거지 않습니까? 이 외교 관계라는 게 북한이 들을 준비가 돼 있고 신뢰 관계가 돼 있어야 하는 이야기인데 자기 혼자 담대하대. 뭐가 담대해? 그냥 자다가 봉창 두드리는 거지. 그래 전부 다 이런 식인 거예요. 반도체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반도체 문제를 하면 학교를 지고 정원을 늘리고 여기에서 당장 우리 같은 이제 시골 출신들은 걸리는 게 수도권 규제 완화 문제하고 딱 걸린단 말이에요. 자,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해결할 건가? 그럼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이 교과이라든가 국회하고 또 협의가 돼야 돼요. 그럼요. 그런 것들 전혀 관계 없어요. 그러니까 관료를 어떻게 굴릴 것인가, 법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국회와 어떻게 협의할 것인가 이런 것들은 없고 그냥 대선 공약 내뱉듯이 다시 확인 하나씩 그냥 이야기하는 수준밖에 없는 거예요. 아니 근데 자. 담대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약간 네. 반박을 하면 네. 저는 그러니까 윤 대통령 입장에서는 담대하다는 표를 쓸 수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저는 그러니까 윤 대통령의 대북 정책에 저는 지지를 하지는 않지만 그러니까 지난 8.15 경축사에서 나왔던 담대한 제안에는 뭐가 차이가 있냐면 그동안 보수 진영이 그러니까 예를 들면 문재인 정권이 북하고 협상을 하는데 무조건 그러니까 비핵화가 되고 난 뒤에 대북 제재를 풀어라는 이야기예요. 선핵 그러니까 선비핵화 다음에 대북 제재를 푸는 거였는데 이번에 보수의 관점은 깜짝 놀랄 만한 부분이 실질적인 비핵화 조치를 약간이라도 취하는 모습만 보여도 제재를 풀겠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고 그거 아닌 것 거기에 같은데. 대해서 미국이 전적으로 지원하겠다, 지지하겠다고 네, 했는데 네. 사실은 지난 문재인 정권 때 사실은 그런 식으로 협상을 트럼프가. 하면서 대북 제재를 풀 수도 있는 거 아닐까라고 했을 때 그때 국민의힘이 뭔 소리? 쟤들 뭘 믿고 대북 제재 풀었다가 나중에 발 빼면 어떡하려고 그렇게 했던 입장에서 보면 정말 담대하게 간 건 맞아요. 그래요. 근데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담 뒤에 있던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보수의 입장에서는 담대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당히 그러니까 지금 접근 자체로 전향적으로 한 두 걸음 정도 나간 건 맞아요. 그런데 문제는 그것이 과연 아까 우리 박 국장 이야기한 것처럼 과연 북한이 그걸 진짜 진정성 있게 받아들이냐의 문제는 별개의 문제인데 안 받아들이잖아요. 예. 일단. 그러니까 지금 그동안 지금 그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고 난 뒤에 지금 여러 가지 대북 정책 그리고 특히 전임 정권이 했던 예를 들면 피격 공무원 사건이라든지 뭐 탈북 그 어민 북송행에서 보여주는 그러한 자세로 봤을 때는 도저히 믿을 수 없다고 되기 때문에 진정성이 떨어지지만 어쨌든 보수의 입장에서는 담대하게 갔다는 그 부분은 평가할 만하다. 그래서 이제 제가 말씀드린 게 이 탈북 거부 송환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에서 보이는 행태하고 이 메시지하고는 완전 다른 거예요. 다른 네. 그리고 그건 말을 다르죠. 믿을 수 없는 그건 거예요. 다르죠. 이분의 말을 믿을 수 없는 거. 이분이 하는 대통령 되고 한 거는 수사하는 거 외에는 특별히 한 걸 본 적이 없어요. 수사는 지금 제대로 안 하고 있죠. 정말 할 수사를 안 하고 있는. 하연 수사 아, 어디? 민주당 얘기 좀 하세요. 민주당. 아니 기다려보세요. 반대 세력에 대한 수사는 압수수색도 거예요. 들어가고 다 하고 있어요. 아니 그렇지 못해서 어쨌든 왜 수사 안 하지 제대로? 그러니까 지금 그거 여쭤보려고 그랬어요. 할 수사는 안 하고 있고 안 할 수사는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십니까? 거기서 할 거는 뭐고 안 할 거 뭐고. 윤석열 대통령이 네. 이 정권을 잡은 것이 가장 큰 이유가 그때 후보 시절에 윤석열을 후보를 지지하는 사람들에게 물어보면은 네. 65% 70%가 정권 교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지지한다고 했어요. 네, 맞아요. 네.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는 쪽은 주로 개인 역량을 높이쳤어요. 네. 그러면은 윤석열 후보가 정권 교체를 하라고 대통령을 만들어주고 그러면 정권 교체를 왜 해야 되느냐? 그때 보면은 어쨌든 문재인 정권에서 그 반칙카 특검, 뭐 윤미향 사건이나 조국 사태 네. 이런 것을 바로 잡으라는 게 그때 민심이었다고 보수 진영에서 보는 거죠. 그런데 그때 윤석열 대통령도 대선 후보 시절에 한국경제와 인터뷰를 하면서 한국일보인가요? 언론 인터뷰를 하면서 이 문재인 정권에서 쌓은 새로운 적폐들에 대해서 수사는 당연히 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취임하고 3, 4개월 동안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런 비판도 내부에서 나오는 것이죠. 그렇기 네. 때문에 네. 윤석열을 지지를 했던 사람들이 떨어져 나가는 그런 측면도 사실상 있는 거예요. 근데요, 알겠습니다. 예. 수사, 그러니까 지지, 그냥 여론조사를 보면은 적폐청산 수사를 하지 않아서 지지율이 떨어진 게 아니거든요. 네. 가장 모든 여론조사에서 이렇게 지지율이 떨어지는 원인 중에 1위가 대통령 본인의 문제란 말이죠. 그것은 특별한 것이 아니고 사소한 모든 어떤 말실수일 수도 있고, 그 도어 스텝 인터뷰에서 보여줬던 그런 모습일 수도 있고요. 뭐 그 인적
잘못된 부분, 그러니까 인적 쇄신이 안 됐던 부분 그런 것도 다 포함되어 있을 텐데 적폐 수사는 그냥 국민의힘 내부의 의견인 거지 이것은 국민 전반적인 그런 의견은 아니다. 그리고 저는 마지막으로 이번에 기자회견을 보면서 아까는 좀 기자들의 질문에 대해서 좀 말씀 주셨는데 기자는 우리가 기대를 하지 않아요. 기자는 사기업에서 돈을 받는 거고 공적 영역에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요? 기자는 기자에게 그렇지만 공적 영역에서 일을 하는 거죠. 네. 그런데 저희가 이제 상대적으로 비교했을 때 대통령은 우리 국민 세금으로 내가 낸 세금으로 월급을 주는 거고 청와대 대통령실이 운영이 되고 국가가 운영이 네.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기대치가 있는 거예요. 기자가 A를 물어도 대통령에게 대해서는 우리가 A, B, C, D를 뭔가 대통령이 정말로 딱 체계적으로 얘기해 주길 바라는 거죠. 모른다니까요. 아니, 그러니까요. 근데 저희 조금 결론은 전에 사측 몰라요. 사측 지금은. 이익을 대변한다고 그래서 저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사측 이익 대변한다는 게 그런 차원이 아니고 아니요. 부산일보 이거는 독자들이 가장 원하는 게 뭐냐. 그게 아니고 저는 국민으로서 기대치를 말하는 거예요. 아니 솔직히 독자들이 원하는 게 뭐냐를 물어보는 기자한테 게 내 세금으로 급여 주는 거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대통령과 기자를 봤을 때 대통령에게 바라는 기자 기대치가 있는 거잖아요. 제가 또 이제 기자 출신이니까 대통령한테 바라는 기대치가 있는데 그 기대치에 너무나도 못 청와대 출입을 안 미치니까. 해보셨어요? 아 그러네요. 제가 청와대. 아니 근데 저도 두 번 그 TV로 중계될 때 질문을 해봤는데 네. 제 질문하고 나서 그 다음날 조간신문에서 어제 기자들 형편없었다. 여기까지 사례를 이야기하는데 내 사례를 적어놨거든요. 기분 어떠셨어요? 기자가 처한 상황도 있는데 지금 변한 단어예요. 아니 자폭. 엉망이야. 야 정말 기자가 극한 직업이다. 역시 근데 또 한 번 그때 느낍니다. 억울한 게 네, 억울해요? 내가 질문할 걸 내가 배당을 받았거든요. 아. 기자들끼리 이거 저거 하다가 그럼 이것은 당신이 해라 이렇게 기자실 간사가 있어요. 네, 맞아요. 간사가 나눠줬어. 네. 내가 나눠준 거 가지고 질문을 했어. 네. 근데 그 질문이 엉망이라고 하면 좋겠다. 자 일단 송국건 당시 기자는 매우 억울했다는 걸 다시 정리하고요. 자 갑자기 이제 이제 기자들이 많으시니까 그러니까. 제 자랑을 하나 할게요. 잘하는 문재인 정부의 청와대 출입했는 이 지방지 특히 이제 36개사입니까? 몰라요. 기자들은 저를 아주 좋아하십니다. 왜요? 제가 왜요? 워낙 잘해줬기 때문에 기사도 잘 만들어드리고. 그게 지금 아. 자랑의 취지입니까? 알겠습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 이제 하고요.